반갑습니다. 이 기도를 뜨겁게 하셔갖고 제가 이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멋진 주의 청년들. 자, 우리 아,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저 다 아시죠? 대답 소리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제 소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 보고 이제 뜨겁게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얘기 속에 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자, 영상 부탁드립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그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저입니다.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한반도가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 둘러싼 적들이 으르렁대고, 근데 오늘 우리 주의 전사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벌써 저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뛰는데, 오늘 저랑 이제 나눌 얘기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기쁜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뜨겁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엄청난 거짓과 이 위선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고, 도대체 뭐에 홀린 사람들처럼 다들 미쳐 있는데, 여기는 정신 제대로, 사실은 제가 이틀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저 평창에서 이상한 짓 벌이고 인공기가 휘날리는데 잠이 안 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 실체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적들을 이게 왜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정체가. 그리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싸워나가야 되고 정신을 어떻게 똑바로 차리고 항상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끔 어떻게 우리가 정신무장을 하고 싸워나갈 것이냐.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헌법 얘기도 할 거고 자유민주주의에서 그 자유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충격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각오를 했기 때문에 쇼킹한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용 수준에서 쇼킹한 거. 일단 우리가 뭘 보고 가냐면 제가 또 동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김상곤이라고 써놓은 그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요거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속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부탁합니다. 운동가적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찰해 보겠습니다. 본인께서 활동하신 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막스코뮤날레 단체 활동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이라크전 파병반대, 한미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제 민족 해방, 자본주의 파도, 프롤레타리아 해방 주장. 본인이 활동해 오신 단체 궤적이 전부 이렇습니다. 자, 다음 주요 발언 및 성명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저해하고 국민대 중의 재반 권리를 제한해온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자. 자, 공동선언 내용이죠. 평화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강정구 교수는 무죄다. 성명서 이런 내용 발표하셨고,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슬로건이자 본인이 졸업실에게서 강조하신 축사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적 이행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일지도 마찬가지 축사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죠. 본인이 직접 낭독한 광복 60주년 민족 자주와 평화를 위한 선언문 내용입니다. 광복 60년이 되는 오늘에도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데는 불평등하고 동속적인 개미관계 탓이 크다. 우리는 미군 없는 한반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개미종 속에서 벗어난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고 등 되어 있습니다. 자, 후보자의 활동은 어떻게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만 향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단체, 그 단체의 주장들로 점철된 본인의 자 이제 저게 지금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저게 인사청문회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핵심적인 것만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이시고 사회부총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장관이 아니고 부총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낱낱이 밝혀진 저분의 활동들은 다 사실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8.15 광복절 때 광화문을 메워가지고 붉은색으로 물들이면서 미군 철수하라 이렇게 외쳤던 분들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지난 여름의 사건이었는데 그분들의 정체는 뭘까? 그분들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사드 치워라 그거 아닙니까? 그럼 사드 치우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기에 답이 다 나와 있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분이 청문회장에 섰을 때 제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우리 한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이 한 목숨 바쳐보자 이렇게 된 게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장 중에 저분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설마 대한민국이 저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지 하는 기대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귀국을 했는데 이미 장관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던 차에 가긴 어딜 가. 그러고서 그때부터 엄청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제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또 과정을 겪었는데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분들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저 자리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미 해서 사실화돼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위험성과 저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어떻게 위험에 빠뜨릴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로서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 있는 게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미쳐있는데 혼자만 제정신이면 제정신인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미친 사람인데 혼자 제정신이면 제정신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은 짧지만 결국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 그거 하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다 모르는데 우리만 아는 것도 이거 기막힌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극적으로 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야 니네 어떡할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데 어떡할래, 그러면 애들이 저를 보면서 됐거든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진짜로 예수님 믿게 되는 애들은 정말 이거 끝내주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게 사실은 외로운 일이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절대 외로울 것도 없고, 그래서 야 그래 니들은 다 제정신 아니지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간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저 사상의 본질이 뭔지를 얘기를 해줄 텐데 저거는 증오와 분노로 움직이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위대하신 창조주 예수님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노장 철학만 얘기해도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점프를 엄청 높이 할 수 있어. 옛날에 마이클 조단이 붕붕 날아다녔죠. 요즘 세대는 조단을 모르죠. 흘러간 선수인데 알죠? 역시. 근데 막 날아다니니까 별명이 에어조단이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에어조단 농구화 나올 때 줄 서 있고 그랬다고. 요즘은 안 그러죠. 요새는 직구를 하니까. 그런데 그 조단이가 막 날아다니는데 얘가 날아다니니까 배가 아파. 그럼 어떻게 돼? 얘 발에다가 족쇄를 채우면 돼요. 무거운 걸 달고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에요. 조단이가 날르면 나는 왜 못 날르지?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조단이한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와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기이한 현상을 많이 경험하는데 입만 열면 다들 민주주의 타령이에요. 학생들 할 것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물어봐요. 그 민주주의가 뭔데? 그건 모르죠. 민주주의. 그래서 나이스. 그래 민주주의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서 민주주의가 뭔데? 그건 모르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끼던 제자 하나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때 한참 밀양에서 송전탑 때문에 막 시위할 때였는데 교수님 밀양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지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송전탑을 교수님 반대 안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왜? 송전탑 왜 반대하는데? 그랬더니 전자파가 나오는데요? 그래? 그럼 전자파 나오지. 송전탑 옆에 가면. 근데 우리 강의실에 에어컨 어떻게 키냐?
지난 시간에 저거 에어컨 안 나와서 네가 짜증냈지? 네. 송전탑이 없으면 저거 어떻게 킬 건데? 그러면은 울산이 공업지역 아닙니까? 공장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송전탑이 없으면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건데? 니네 아버지 회사는? 니 등록금은? 그러니까 송전탑이 없는데 전기가 어디서 오냐고. 어딘가에 송전탑이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어디다 질 건데 그러면 어디다가? 우리 집 말고 그럼 쟤네 집한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제가 이 교수들의 허위 의식 이런 걸 제가 까발리면은 그래서 제 머리가 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활동할 때 보니까 헤어가 있었지. 그래서 요즘 자꾸 저한테 이 교수 또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디 있었다고요? 제 본명은 또 아셨어.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원각 스님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나름 이거 헤어 스타일이에요. 이거. 근데 이 위선이 뭐냐면 맨날 북유럽 타령을 북유럽. 북유럽 봐라 북유럽. 근데 지금 우리 이 한국의 교육부 장관님을 뵈니까 어때요? 저게 북유럽 스타일이 아니죠. 그저 다른 북 스타일입니다. 저게. 어디라고 내가 꼭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저 북은 맞습니다. 근데 그저 북유럽은 아닙니다. 근데 북유럽 타령을 맨날 해. 그래가지고 복지국가인데 뭐 북유럽이 좋고 그래 좋은데 당신 교수 연봉 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좋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거 좋다고 하면 그게 맞지. 당신 연봉 반 다 세금 낼 거야? 그건 조금 그렇지. 그러면 누구 걸로 그 복지를 할 건데? 제 걸로. 제 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제 걸로 해주세요. 이거 제 걸로. 네 거는 그럼 그건 안 되지. 저희는 돈 들어갈 때가 많아갖고요. 특 먹고 자사고 없애자고 난리치시는 분들, 우리 장관님도 자녀분들 다 특 먹고 나오신 거 맞죠? 허위사실 유포하나 또? 자,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세대 때 내가 여러분 또래였을 때 찢겨진 사나라는 책이 있었어. 정경모 선생님이 쓰신. 그거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 사나를 찢어 이 나쁜 놈들 흑흑흑 이 미제국주의자들 흑흑흑 하던 책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경모 선생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게 이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는 하나를 아래 살 수가 없어. 저 왼수들 일본하고는 대화도 하지 마. 그랬는데 이 독재 정권이 싫어가지고 망명을 하셨는데 어디로 하셨나 했더니 지금 요코하마에 살고 계신다. 근데 또 예전에 산호맹이라고 있어요.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라고. 남한 최대 사건인데 300명이 구속되고 거기 리더셨던 브레인 계신데 누구라고 얘기했다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비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게 미제국주의자들을 너무 치가 떨려서 싫어하시는데 어디 계시나 했더니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저한테 이 교수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는 게 뭐지 이게? 그러면서 맨날 눈만 뜨면 반미 하시는 교수님들이 안식년 되시면 미국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why? 그랬더니 애들 때문에 이 교수 신경 쓰지 마. 애들 때문에? 그러면 딴 애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이 반미해갖고 이 나라가 박살나면은 딴 애들은 네 애들은 미국 가는데 그래. 딴 애들은 이 말이 되는 얘기 지금?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발언 중에 강정구 교수를 석방하라. 강정구 교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끝내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나처럼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젊은이들한테 자 이건 또 팩트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거는 통일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이 개입하지만 않았어도 한 달이면 통일이 됐을 텐데 그거 개입해갖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근데 그거 웰컴한 친구들이 누구야?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 그 제국주의자들 우리 앞제비 우리 앞제비 나와 여러분 앞제비 우리 앞제비들이 이거 미 제국주의자들 불러들여가지고 말이지 그거 해갖고 통일을 막았잖아 우리가. 그래 민족의 이제 반성해. 우리 개그맨 김모 씨께서 그랬다며. 근데 내가 그분이 주문을 걸었나? 잠이 안 오더라고 어제. 뭐 얼음 녹을 때까지 손 들고 쓰라 했나? 내가 그 평창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맨날 기도하고 있었거든. 제정신입니까 이게? 나라가? 이상하지? 뭔가 이상하지? 그래서 그 실체를 내가 확 밝혀버리겠다. 사실은 아까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여기 또 한 분이 오셨는데 리혜성 동지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리혜성 동지랑 우리 또 있는데 어디 갔지? 우리 이성경 동지, 허성경 동지. 미안. 이런 훌륭한 동지들이 또 있어요. 저분은 바이블이야 이름이. 바이블 허야 바이블. 끝내주는데 하여튼 이 젊은 우리 동지들이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그런 대화들을 나눴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저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계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이니 막스 레닌주의니 요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신자파들은 전혀 다른 또 버전들을 갖고 있거든. 슬라보의 지적이라든가 등등등 막 있다고.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지금 집요하게 파헤쳐가지고 소개하고 그 배후의 사상들을 파헤치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늘 하던 그 신자파 버전이 아니고 저 올드한 버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내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도 팩트에 입각해서. 근데 지금 내가 자꾸 동영상 틀어가지고 미안한데 하나만 더 보여야 돼. 이게 베네수엘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보면은 오늘 나하고 대화가 좀 될 거예요. 10명 중 8명이 지난해에만 체중이 8kg 넘게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도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요. 먹을 것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한때 5일 만이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경제난에 빠지면서 국민들의 82%가 빈곤 상태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서민들까지 이민 보따리를 싸고 있는 베네수엘라. 박영진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빵 등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따로 봉지에 담습니다. 이렇게 모은 음식이 이 가족이 오늘 먹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끼 식사입니다. Nadie nos puede prestar que si déjame yo te la ropa, yo después te lo consigo, no. Si ellos ni tienen.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대해서 연일 강경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라고 지목하고 자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 대부분을 내보낼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멕시코시티에서 이동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감정을 거침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등 보수적인 미국의 정치인들을 테러리스트로 지목하는가 하면 미국인 관광객에게 비자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대통령, 반미주의에 찌든 미치광이 독재자, 바로 남미의 서구대국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 평가를 받는 주인공입니다. 이 차베스 대통령이 이달 초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해서 4선 연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로써 20년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른바 커주기 복지 혜택을 무기로 저소득층을 공략했다는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상당해 보입니다. 박전식 특파원이 베스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거리에 내동댕이 쳐집니다. 자, 됐습니다. 한때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에 승리했지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왜냐면 뒤에 더 있는데 적으면 돼.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 그렇다고 늦게 안 끝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내가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눈빛이 흔들릴 때 빨리 끝난다는 걸 암시해줘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너무 분위기 좋다. 역시 우리 크로스 처치는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볼 건데 저게 베네수엘라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이라서 땅 파면 석유가 뽕뽕뽕 나니까 저렇게 굶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쟤네들이 좋아하는 학자가 하나 있는데 마사 누스바움이라고 굉장히 뛰어난 그 법철학자 한 분이 있는데 역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네요. capability.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정치가 들어오면 그 국민이 똘똘하고 이런 거는 관계없이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거기 빨려 들어가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지금 왜 저렇게 됐냐 그러면 바로 그 차베스라는 자가 나타나서 지금 내가 시간차를 두고 편집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이 섞여 있으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점입가경 딱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차베스가 반미를 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펴면서 중남미의 리더로 급부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맞짱을 뜨니까 영웅이야. 고조 저쪽에 계신 또 돼지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처럼 미국하고 맞짱을 뜨니까 센 애들이랑 맞짱 뜨니까 영웅이다 해갖고 막 뜨는 거야.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차베스도 돼지였어요. 근데 이 차돼지하고 김돼지 근데 이러면 내가 존엄을 또 모욕했네. 그래가지고 우리 장관님이 뭐라고? 훌륭한 분이 오시니까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다시 추워졌어. 근데 anyway 뭐 이 얘기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 우리 차돼지께서 중남미의 영웅으로 막 떠올랐단 말이지.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지금 국민들이 쓰레기통 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 맞짱 뜬다고 우와 멋있어요 이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 정신을 차려야 돼. 차베스 동상을 막 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점입가경 그러니까 거기서 한 수 더 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애는 또 걔도 돼지인데 마두로야. 근데 마돼지야 또. 근데 이 마돼지가 또 엄청 또 쇼킹하게 뭐라 그래요? 이 부시는 테러리스트고 뭐 이러면서 반미를 더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꼴이 됐냐?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장면에서 임산부가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닭다리가 나왔다고. 득템. 근데 그때는 닭다리가 나오는데 요새는 닭다리가 안 나와. 이제 나올 닭다리가 없어. 그 닭다리가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건데 이제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릴 사람들이 아니지. 이해가 됩니까?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도 아직도 그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 돈을 물쓰듯 해버린 거예요. 다 무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상 좋아하면 적골 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육도 무상, 모두 무상, 모두 무상. 그러니까 결국은 쓰레기통에 닭다리도 무상이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닭다리 무상이잖아. 근데 그 비참한 꼴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우리 맨날 잘 속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가 차가지고 며칠 전에도 내가 법률가들하고 얘기하면서 혀를 찼는데 예전에 한미 FTA 하면은 한국이 미국에 종속되고 우린 거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또 어떤 친구는 TV에 나와가지고 아니 투자자 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저 악질 자본들이 글로벌 자본들이 우리가 수돗물 값을 안 올리면은 제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어쩌고 해갖고 남미처럼 빗물을 받아서 샤워를 해야 하고 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를 찍어. 그래서 뭐 우리가 투자자 보호제도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전문가 아닙니까? 보고 있다가 주여 아니 그 FTA랑 같이 세트로 다니는 그게 투자자 보호 제도가 제3자 관점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자동차 예쁘게 디자인한 거 중국 회사가 뺏기면은 그거 제소할 수 있는 거잖아. 한중 FTA 했을 때 그런 거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그렇게 해서 뭐 주권을 뺏기고 뭐 종속이 되고 맨날 그 타령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청 종속됐죠 지금.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한다고 저 난리인데 으름장을 놓는데 너무 종속해갖고 종속을 시켰더니 미안해가지고 지금 폐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미국만 일방적으로 득보는 한미 FTA 반대요 했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IQ가 2자리구만. 일방적으로 득을 보니까 미안해서 빨리 폐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너무 사랑해갖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근데 그때 그 떠들고 선동하던 친구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다 입 다물고 있죠. 한미 FTA 뿐입니까 지금? 오만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서론에 불과한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때 흥분했었다. 누구? 말 타는 친구 있었잖아요. 따그닥 유라 씨. 이 말 때문에 흥분했대 우리가.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제가 머리가 안 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의할 때 뜨거운 열기를 자꾸 거기다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뜨거워가지고 말 타면 돼요 이러면서 화가 나갖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다 그걸 사다 놨잖아. 탄다를 탄다? 나도 매일 말 타. 그거 몰라요? 홈쇼핑에 나오는 거 이거? 그래서 나도 말 탄다고. 근데 그 유라 씨가 말 타는 것 때문에 흥분하는 분들한테 내가 그 애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게 뭐냐면 그때 뜨거웠지 촛불이. 근데 이제 고3 애들이 수능 끝나고 막 그 열받아가지고 누구는 열심히 공부 안 하고도 뭐 대학에 가고 불공평해요 해가지고 애들이 수능 보고 열받아가지고 모였는데 그럼 그때 그 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옆에 와서 악마가 속삭입니다. 귀에다가 야 너도 부정입학 시켜줄게. 근데 지금 수능 망치고 왔거든.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촛불 들고 왔거든. 그러면 자 네 딸 말 타게 해줄게. 네 딸 그 대학에 들어가게 해줄게. 속삭이면은 바로 촛불 끕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출발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북유럽 얘기 하지 마라. 네 연봉을 반을 세금으로 낼 자신 없으면 그 타령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귓구멍에다가 야 네 딸 부정입학 시켜줄게. 그럴 때 네 그리고 딱 끄는 거 같으면 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딱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줘도 싫다.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게 우리다. 멋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북유럽이 가능했던 거는 그 제대로 된 개인, 도덕적 주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바로 그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걸 생략하고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은 바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파가 돼요. 그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잖아. 그러면 죄를 막 지면서 역시 은혜야 이러면 그 미친 거잖아요. 마치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과정은 생략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전통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의 레벨이 다른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소위 대안적 사회주의가 가능하냐라는 거를 인식을 못한다고. 지금은 이제 무신론과 유물론으로 젊은이들이 미쳐가고 있지만 그 종교개혁의 전통이 강하게 있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오히려 혁명을 했던 러시아나 중국 땅에서는 대안적 사회주의 정책이 먹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 윤리적, 도덕적 이 역사적 백그라운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부정입학 시켜줄게. 그러면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지.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당당하게 그래야 난 거지. 그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촛불 들고 흥분한 아저씨들한테 귓속말로 아유 이제 사업 안 돼가지고 진짜 이놈의 세상 확 엎어버려 이러고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귓속으로 야 거물과 연결해 줄게. 그러면 최순실과 연결해 줄게. 그러면 네 끕니까?
아니면 전 그런 식으로 사업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양자택일 해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야? 그럼 잘못하면 우리가 위험해지는 게 부러운 거 아니야? 결론은 속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분노 본질이 뭐예요? 부러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 타는 유라가 부러워? 밤새서 레포트 쓰니까 억울해? 쟤는 안 해도 되는데? 이 차이를 보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불공정을 옹호합니까? 이러면 또 그러겠지. 저쪽 진영 애들이. 아, 이 교수 또 불공정을 옹호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적폐청산하듯이 정치적으로 개혁해서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대형교회 옹호하고 다닌대. 교회는 교회식으로 개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했어요? 그 도덕성의 지형이 다르다. 근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 종교개혁의 스피릿,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 그 개인이 서지 않으면 그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 정치사에서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야, 근데 이분은 진짜 그 제대로 예수님을 누가 좀 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anyway,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조 정치를 보면 입만 열면 다 군자거든? 다 군자야. 근데 왜 정치가 그 모양이 됐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 내준다니까? 애들은 싫어하지만 아니 생각을 해봐. 퇴계 선생님 훌륭해 안 훌륭해? 율곡 선생님 훌륭해 안 훌륭해? 근데 그런 분들이 제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의 핵심이었는데 조선말 정치가 왜 그렇게 됐어요? 생지옥이야. 구한말 보면은 북한이 이해된다니까?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가 들어오면 적골이 난다는 얘기가 우리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이나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건데 코 잘린 여성들 있잖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흉악했어요. 근데 여기서 무슬림 얘기하면 또 내가 차별했다고 또 그럴 테니까 또 흥분하니까. 근데 그런 거 타임지 표지에도 나왔잖아. 여성이 코 잘려가지고 고통당한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각오하고 얘기합시다. 이슬람권의 여성들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당하는지 얘기 안 할 거면 인권 얘기를 하지를 마 그냥. 그리고 우리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얘기 안 할 거면 그냥 shut up. 여기에 중간에 F로 시작하는 단어를 넣을 뻔했어 지금. shut up. 좀 또 그 세게 나가면. 저는 증오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뭐냐면은 쟤네들은 증오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뭐냐면 우린 사랑이야 기본이. 왜 그러냐면 그럼 교수님 지금 사랑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와 나라를 지키면은 무슨 결과가 벌어지냐면 우리 교육부 장관님 같이 제정신 아닌 분들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분의 자녀들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분 생각대로 잘못 가면은 쓰레기통 뒤져야 돼. 근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냐면 저분들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핵심이 자유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나는 교회에 특혜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우리한테 뭔가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가끔 제가 토론하다가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뭐가 있냐면 크리스찬인데 교수님들 중에 나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보수 정치는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무슨 희망을 줬어요?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누가 줬대? 그분들도 제정신 아니지. 근데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유가 왜 소중하냐 그 얘기하는데 보수 정치가 잘했냐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원래 못해. 잘한 적이 없어. 그러면 교수님 어쩌자는 겁니까? 뭘 어째? 내가 주문하는 게 뭐냐면 한미동맹 해치지 마. 그거 우리 목숨줄이야. 그거 건드리지 마.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자유 이거 건드리지 마. 나 진짜 내 머리 빠질 머리도 없지만 이제 진짜 열받아서 머리 빠져. 진짜 하지 마 그거. 건드리지 마.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 여기 와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너무 좋지.
이거 우리 원껏 기도하는, 막 원껏 찬양하고, 나 뒤에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고 살았다 얘. 예?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살았다 얘. 뜨겁게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거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통제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도 어디서 나왔냐? 기가 막히다. 우리 이 종교개혁의 산물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바로,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 직접 읽으니까 너무 좋지. 그것도 모국어로. 이거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야. 누구 거치지 않고 내가 대신 전해주면 안 될까? 됐거든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하게 하면, 그러더니 또 정신 나간 짓 또 해. 모여가지고 고해성사한대. 그래서 내가 그걸 왜 하는데요? 또 이거 큰일 났네 또. 수많은 인구를 적으로 돌려놨네 지금. 그거 왜 해요 그거? 희한하네 그거.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이게 사탄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간섭하지 말라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죽이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죽여라 이건. 그게 순교신앙이에요. 끝내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걸 세팅하고 시작하는 애들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막 달려나가면은 알아서 뭐가 막 세팅돼. 이게 뭐야? 헌법도 만들어. 왜냐하면 우리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니까. 신앙의 자유를 중심으로. 이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팅돼.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돼? 멋진 법치가 구축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진국이 되는 거야. 그 원리를 모르겠냐?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위대한 정치 철학자 존 로크를 그렇게 싫어했다고. 얘는 맨날 하나님 타령을 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항상 어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유의 본질이 어디 있나,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난 뒤로 매일같이 이렇게 기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기쁨 줘요?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뭔데 지금? 나를 왜 만들었어? 자기 좋자고? 이러면서 딴지 걸고 그랬더니.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정신 차리니까 뭐냐면, 이게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자유를 막 누릴수록 기쁜데, 이 신앙은 진짜 그분의 것이 될수록 기쁜 거야. 이 원리를 알겠네요. 이거 모르는 애들은 백날 얘기해도 뭔 말인지 모르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그거 자체가 축복이고, 그 안에 어떤 기쁨과 자유가 있는지 니 모르지 지금. 근데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이거. 기가 막혀. 그러니까 쟤들은 백날 얘기해도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저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야? 너 슬레이브. 근데 그래서 기뻐요. 쟤들이 볼 때 우리가 미쳤다. 근데 우리가 볼 땐 니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게 자유롭게 냅두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신좌파가 설치고 슬라보이 지젝이 비판적 자유주의자라고 KBS에서 나와서 좌파 교수들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뭔 사기를 또 칠지라도, 알랭 바디우라는 자가 파리에 앉아서 나는 진짜 마오이스트야 이러면서 자랑하는데도 알랭 바디우를 학생들한테 못 가르쳐서 안달이 난 그들이 또 사기를 칠지라도 괜찮다 이게. 왜냐하면 걔네들이 사기 치는 것도 자유야. 근데 뭔만 훼손하지 마. 한미동맹하고 그 자유만 훼손하지 마. 그러면 진실이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트루스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진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자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오케이.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그것도 네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제발 뭐만 하지 마. 두 개? 한미동맹 깨트리지 마. 왜냐하면 자유의 기초가 되니까. 한미동맹 깨트리지 마. 그 다음에 또 뭐 깨트리지 마? 자유에 태클 걸지 마. 그러니까 얘네들이 맨날 혐오 표현 타령해가지고 우리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 입을 막고 걔네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 종료네. 아까 제 소개하는 동영상에 나오죠. 영국에서 기독교를 감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기독교에 감염됐으니까 너네는 인권 의식이 없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좀 어쩌다 저렇게 됐어요. 선교사 보내주던 나라가. 그래도 제정신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지금 정신이 나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영국 현상을 보면서도 그거 하나 제대로 분석해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소수의 동지들이 이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지금은 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빠지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 특혜 달라도 아니고 우리한테 뭐 해달라도 아니고 뭐만 하라고? 한미동맹 깨지 말고 자유에 끼어들지 마. 그것만 보장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기업이 알아서 잘 뛰고 여러분 능력 있잖아. 우리가 알아서 뛸 거니까 자유롭게 괜히 우리 도와준답시고 뭐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구한말도 보니까 내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 얘들이 열심히 할수록 나라가 빨리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발 그냥 있어 줄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우리가 최저임금 올려달라 그랬어. 좀 하지 마 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뭐만 하라고? 자유에 끼어들지 마.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끼어들지 마.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가짜 민주주의 타령하는 거에 아주 신물이 나는데 내 학교에서 보직 맡아가지고 일할 때마다 민주주의 타령하는 교수님들 참 끝내줍니다. 이 교수 절차를 민주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민주적으로 하는 결과가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합시다. 그러면 안 해. 민주적으로. 왜? 귀찮거든. 그러면 다수가 원하는 게 민주야? 그러면 다수의 교수는 뭘 원해? 안 하는 걸 원해. 이해가 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정신을 확 차리게 해주겠다. 그럼 진짜 민주가 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닥치고 있냐? 저 거짓말장애들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이거부터 보여줄게요. 아까 우리가 이거 안 넘어가네. 네. 내가 앞에를 뒤로 막 넘기는 게 빨리 이걸 보여주고 싶어갖고 이거 보여주고 싶어갖고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베네수엘라 영상 봤죠? 지금은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 다 알지. 근데 10년 전에 어땠을 것 같아? 그러니까 2007년에 그때는 한참 그 차대지가 뜰 때잖아. 그러니까 저 때 바로 그 소위 자칭, 난 진보라는 말 싫어해요. 왜냐면 퇴보야 걔네는. 진보가 아니야. 근데 자칭 진보인 애들이 모여서 뭔 짓거리를 했냐? 쟤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아. 근데 항상 저 시대에 뭘 얘기했냐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길을 묻자잖아.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이 베네수엘라를 쫓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저걸 쫓아가? 저 때도 내가 그랬어요. 야 너네 국제 정치를 모르냐? 미국하고 맞짱 뜨고 우리 김돼지처럼 하면은 다 죽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그랬더니 차돼지가 미국하고 맞짱을 뜨니까 너무 멋진 거야 이게. 왜냐하면 얘네들의 가슴 속에 뭐가 불 끓어? 우리 장관님이 젊을 때 왜 그렇게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했어요? 미국이 없는 한반도를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없는 한반도. 그것도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조금 있다가 내가 진실을 다 밝혀줄 건데 이분들의 그 뜨거움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데 지금 미국과 맞서서 제대로 밥 먹고 사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차돼지가 맞짱을 떴는데 땅 파면 오일이 뽕뽕 나오니까 얘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선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국이랑 맞짱 떠서 멋있게 나가보자.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랬는데 저 얘기한 친구들 중에도 지금 책임지는 애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핵심 브레인들이 저 시대에 다 저런 풍으로 얘기를 했다. 베네수엘라 멋있다. 우리도 저렇게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멋있는데 10년 뒤에 어떻게 됐다고?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비슷한 게 맞네. 뭘 돈을 막 퍼주네. 무상이 많아지고 뭐 좋네. 막 푸네 돈을. 나라 돈을. 그래서 내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공무원 되고 싶어요? 공무원을 늘리고 앉아있질 않나. 어? 아니 그럼 자꾸 임금을 올리면 빵값을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물가 오르면 도루묵 아니에요? 바보야? 바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한국에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진 게 여러분 알지? 바세나르 협약이라고. 또 어째 모르는 분위기야. 그 네덜란드에서 이 근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렸다고요. 뭐냐면 네덜란드도 지금 우리가 겪는 것 같은 걸 겪었어. 80년대. 왜 그러냐면 성장을 계속하니까 계속 그 상태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여기 딱 벽에 부딪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고 안 치면 안 잘리고 정년퇴임까지 가고 이런 식의 근로 형태는 불가능해진다고. 왜냐하면 사회가 발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불가능해진 상태가 온다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해갖고 대협약을 맺었는데 노사정이 모여갖고 대타협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근로의 기준이 전형적인 근로, 비전형 근로,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이런 개념 자체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가 오히려 더 기본적인 개념인데 대신에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을 안 받도록 법을 세팅해 주는 거야. 여기에 대타협이 이루어졌다고. 그거 끝내주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한국에도 노사정 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는데 우리 만약에 바세나르 협약 같은 거 하자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될까? 정부가 그지 같아서? 물론 맞지. 근데 누가 제일 핏대 세워서 반대할까?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뭐? 그분들이 계시는 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 도대체 뭐냐 이 짓들이. 그러면 진짜로 베네수엘라 따라가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이 정신을 안 차리면 10년 뒤에 우리가 무상으로 쓰레기통에서 득템할 수 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것도 쟤네들처럼 북한 같은 적이 없잖아. 쟤들은 또 그런 게 또 전제가 됐을 때 쓰레기통이라도 뒤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제정신을 차리자 할 때 보여주는 건데, 니혼고 데키루 학생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말 하는 친구는 저 제목 보고 쇼킹했는데, 그 뜻이 뭐야?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제목이. 그랬더니 이제 저 좌파 친구들이 네가 한국인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뭐 이렇게 반격하고 그랬는데, 조롱하기 전에 내용을 좀 봐라. 내용을. 저 저자가 무토 대사님인데 한국에서 대사를 오래 하셔가지고 한국통이야. 한국을 너무 잘하셔요. 근데 저 양반이 저 책을 냈는데 내가 예언서야 예언서 저게. 그래서 내가 저게 대선 전에 나온 책이거든. 저걸 읽고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번역해서 읽히고 그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 앞에 대선 때 저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셨던 저 문상을 만나려고 여러 번 컨택을 하셨으나 안 만나주는 거야. 왜 why? 토시대 왜 안 만나는데? 왜 안 만나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토 대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우리 한반도가 주변 사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발 그 금융위기 때 같이 손잡고 통화 스와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무토 대사는 철저히, 일본 외교관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아. 또 준비를 철저히 해요. 그래서
유력한 대선 후보를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해야지 하고 질문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경제 협력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정책 공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궁금한 게 많았대. 그래서 만나자는데 안 만나. 안 만나. 왜 또 요코하마로 망명 가시려고? 왜 안 만나 도대체? 그러니까 일본 애들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는 거잖아. 이 정도로 한심한 수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큰일 나는 얘기였네. 근데 그래서 만났어 결국. 봉하마을 가신다길래 김해까지 가서 만나셨대 무토 대사가. 그랬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시고 뭐냐면 시종 일관 대화하는데 이분은 계속 일본이랑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북한을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겁니까? 이것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북한 말할 때 기타 조센이라고 그러거든. 이 기타 조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책을 읽다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타 조센 외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새 나랑 친한 일본 교수들이 맨날 나한테 물어봐요. 고조 고향이 그쪽이라서 그 생각만 하십니까? 이러고 나한테 물어본다. 그건 아니고요. 그 생각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와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좌절했는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비극이 일어날 건지를 저분이 얘기하고 있다. 근데 얘기를 해주면 좀 들으면 안 될까? 내가 또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이것도 내가 이런 얘기 한 거 보면 그래 이정훈 교수 친일파인 거 내가 진작에 알아봤다.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겠지. 친일파 이정훈 실체가 드러나. 이러면서 크로스 처치에 가서 친일파 발언 땡땡땡 그러면서 민족의 역적을 처단합시다. 알고 보니 이정훈 교수도 80kg 넘어 돼지로 합력. 김돼지 차돼지 욕할 자격 없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NL이라고 하는 그룹이 뭔지 아시죠? 처음 들은 사람 혹시? 좀 있네. 설명을 해줘야 되겠네. NL이 이분들이 저게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인 건데 저게 주사파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요. 주체 사상을 학습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대학에서 뭐 학습시켜요 누가? 선배님들이? 안 하죠. 근데 옛날에는 형아들이 와갖고 학습을 시켜.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제 우리 수령님 알아요? 우리 김대지 할아버지 그 수령님께서 고조 이 수류탄이 부족하실 때는 솔방으로다가 수류탄을 만드셨습니다.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애가 선배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지 막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근데 그건 80년대 형님들 얘기고 저는 이제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신세대가 볼 때는 제가 우습게 보이겠지만 저를 X세대라고 불렀던 시대가 있었어요. 93학번인데 그래서 우리 때 처음으로 인터넷을 쓰고 안 믿기죠. 그 다음에 학교에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그랬던 세대라고. 배낭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80년대 형님들이 볼 때는 감당 안 되는 애들이라 해서 X세대예요. 그리고 그때 압구정동이 가서 놀고 뭐 그런 때야. 이제 종로 9일간을 탈출한. 지금 이해가 안 되는구나.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그 80년대 형님들이 지금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육부 장관님 같은 분은 그 앞에 세대지. 그러니까 이것도 슬픈 새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관님 또래들이 볼 때는 뭐냐면 여기서 NL이 갖고 있는 역사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 사회 구성체론인데 사회 구성체론은 NL만 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왼쪽에 서 계신 분들이 뭐냐 그러면 NL 아니면 PD야. 근데 PD는 가수 조 PD가 아니고 방송국 PD가 아니야. 그 썰렁한 거 미안해. 날도 추운데 내가 자꾸 썰렁한 거 날려가지고 예전엔 이게 통했었는데 요새는 새롭게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요새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NL과 PD가 있단 말이지. 근데 NL이 누구냐면 바로 주사파고 PD가 레닌주의자입니다. 근데
얘네 둘 다 뭘 배웠냐면 사회 구성체론을 같이 배워.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PD는 특이한 게 주체 사상을 꼭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그 걔들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그 과정에서 뭘 얘기하냐면 종속. 그러니까 결국은 제국주의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 말 있지. 우리 삼지연 그분들이 와서 공연할 때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를 꼭 넣죠. 그리고 저쪽 체제 선전하는 애들이 우리 민족끼리잖아요. 그러니까 외세 이게 반제야, 반제 혁명. 이게 반제국주의 혁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했는데 누가 또 끼어들어? 미제국주의자들이. 그래서 남한을 식민지로 규정합니다. 미국 식민지로. 그래서 이게 그냥 식민지냐 반식민지냐 가지고 또 피 터지게 논쟁을 해요.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면 저 반미와 반기독교는 항상 같이 세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역사에서 내가 진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은 눈물의 건국사를 내가 딱 강의해 줄 수가 있는데, 헌정사가 곧 건국사요, 이것이 교회사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기성세대 크리스찬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교회사만 청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도 애국이 폭발한다. 가슴속에. 뭐냐면 이게 교회사 자체가 건국사였구나, 이게 헌정사였구나, 이거를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근데 나도 예수 믿고 알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싫거든. 또 예수님 모를 때는 그게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얘기를 못 해주지만 그 뜨거웠던 교회사, 진짜 막 눈물이 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 좀 약간 넋 빠진 목사님들 보면 속이 터지는 게,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1919, 내가 또 세계적인 1919 연구팀의 멤버거든. 1919년을 연구하는 팀이야. 이거 끝내주는 팀인데 거기 멤버인데, 내년에 2019년이니까 1919 기념해서 책이 나와요, 영국에서. 거기 내가 저자 중에 한 명인데, 우리 연구팀이 볼 때 이 1919이라는 게 빈 체제가 만들어질 때 세계 질서가 형성돼요. 그걸 아시아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이런 시도라고, 이 연구에. 근데 뭐냐면 내가 이런 연구를 하기 때문에 세계의 흐름 같은 게 보인다. 이게 세계의 흐름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회사와 건국사를 보면은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뭐냐면,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한말에 내가 또 사실은 우리 아내가 저기 와 있지만 내가 대머리 된 거는 이토 히로부미 때문이야. 사실은 내가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머리 된 건 이토 히로부미 때문인데, 아까 옛날에 내가 종자연 활동할 때 우리 한국교회 공격할 때 머리숱이 많았지?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는 머리가 덮여 있었잖아요. 아까 사진에 나왔잖아. 증거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쪽에 계신 분들이 나를 공격할 때 막, 그래서 내가 사진으로, 야, 종자연 활동이 거짓이라며. 그래서 그럼 이건 뭐냐? 그 공격한 분이 내 옆자리에 앉아 있네. 뭐 하여튼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머리 된 거는 이토 히로부미 때문인데, 일본 가가지고 이토 연구를 하는데 이게 죽겠는 거야. 이 습도가 높잖아, 습도가 여름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가 잔인하게 닭털을 뽑을 때, 닭 잡을 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이게 싹 빠진다고.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나중에 샤워하면 이게 쑥쑥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이 교수 잘하고 있나 위문하러 딱 왔는데, 내가 교토역에서 마중을 나갔는데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그 뒤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산업재해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깎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자꾸 사람들이 보면서 나한테 메신저가 오는 거야. 교수님 머리를 기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기르고 싶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로 내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토도 제대로 아는 자가 별로 없다. 근데 맨날 욕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한국에 들어왔는지조차도 모른다. 우리는 미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얘네는 미워하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 증오와 분노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2의 이토가 나오면 또 당하겠지. 왜냐면 맨날 분노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이게 바보다, 그게. 왜 바보가 되냐 이게. 그래서 내가 연구하다 충격을 받은 게, 조선이란 나라는 이미 나라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 암살 같은 거 보면서 박수 치면 안 돼. 우리가 문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서 또 다들 기뻐가지고 재밌다고 막 그거 천만이 봤나? 막 신나서 영화 보고 있는데 내가 또 흑빛이 되니까 내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 이 사람 또 시작이네. 또 이거 끝나고 나가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할까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 근데 결국 많이 했지. 근데 예, 이게 뭐냐면 그 대사 중에 내가 치명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 이게 충격을 받은 게 대사 중에 인기 끈 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뭐냐면 이것도 나라인데 어떻게 총 한 방 못 써보고 뺏기냐,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 같은 애가 팔아먹었기 때문이야, 딱 이 대사가 있거든. 근데 내가 궁금해서 물어봅시다. 나라를 팔고 싶으면 내일 팔 수 있어요? 못 팔어. 저 이상하신 우리 장관님들이 결의해서 팔아도 못 판다고. 그 얘기, 팔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또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지구상 최악의 체제의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북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체제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붕괴시킬 수가 없냐, 이걸 물어야 돼. 이미 국가가 아니다 이게. 공권력이 폭력 그 자체. 북한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야 그러면 어제 내가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TV를 틀었더니 YTN에서 그 걔네들 무슨 악단이 공연을 하대.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 야, 내 그 상상만 해도 분노가 치민다. 저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권, 저 웃으면서 공연하고 있는 게 그렇게 슬퍼 보일 수가 없네. 독재자 한마디면 저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런 처절한 곳에서 거기서 뭐 실수하거나 이러면 그 밀랍 인형 같이 웃으면서 공연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견딜 수가 없어야지. 그걸 보고 감동을 해? 민족이 하나됨을 느껴? 이런 또 F 할 뻔했네. 이 제정신이 아니다. 왜 그런 비정상적인, 네가 이성이 있으면 좀 제발 좀 생각을 해봐라 좀 하는 건데, 거기서 뭐냐면 이또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조선에 가서 사법개혁만 해줘도 쟤네들이 나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정의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거든. 저스티스라는 게 없어 여기는. 그래서 내가 또 하지 말라는 짓 잘하죠. 그래서 내가 뭘 또 해외 논문을 쓸 때 또 소개해 줬냐면, 울산에서 1906년에 재판한 거를 찾아가지고 일본인이 그걸 기록을 해놨어. 그랬더니 사또가 음주 재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근대법의 출발 이런 게 갑오개혁 때 했다 그래서 1895년 했다. 역사 얘기 나오면 또 졸립죠. 근데 좀만 참아봐. 그거를 우리 스스로 한 사법개혁이다 하면서 맨날 기념해. 법의 날이 그거 공포일이야. 몰랐지. 근데 1895년에 시행됐는데 1906년에 사또가 왜 재판을 해? 근대식 법원이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음주 재판을 왜 하는데 지금? 이게 다 구라다. 구라다. 이런 슬픔이 있다.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제발 좀 사기 좀 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제발 좀 인식을 해봐라 좀. 그걸 못하면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근데 조선 사람들이 특별히 무지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정치가 더럽기 때문에, 아까 역량 얘기했었죠. 역량을 다운시켜야 통치하기가 편하거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인들을 더러운 정치가 묶어서 노예화시키는 그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더라. 그게 뭐라고? 자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태까지 한 건 뭔데? 안 끝나는 거야?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 오늘은 동성애 얘기 안 할 건데, 이거 보세요. 이 답답한 얘기도 좀 이따 하고. 어디 갔어? 혁명 막 나오는 거 어디 갔어? 지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거에서 자유자를 빼면 어떠냐,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지금부터. 자 보세요. 지금 약간 졸릴 수가 있어. 근데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 이게 약간 학술적으로 들어가는데 눈에 힘주고. 자 이게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자를 빼자는 논쟁은 지금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교과서 논쟁이 이미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랬냐면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자를 떼자고 벌써 시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또 교과서에 그걸 또 시도하고 있지. 그런데 왜 그렇게 자유를 떼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도 코미디인데 저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유자를 붙여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든 자유자를 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든 똑같대.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어. 자유자를 붙인다 떼다 똑같은데 결국 민주주의 아니야? 똑같은데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내가 거꾸로 뭐라 그러냐면 떼나 붙이나 똑같은데 니들은 왜 떼려고 그러는데? 아니 똑같다며. 그러니까 나는 붙이자 그러면 떼도 돼요. 떼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떼도 똑같은데 굳이 왜 떼어? 이해가 돼요? 그 내가 바본지 아냐? 아니 나는 붙이자 그러고 니들은 떼재며. 그랬더니 왜 떼려고 그래? 그랬더니 떼도 똑같아요. 그럼 떼도 똑같은데 그럼 왜 떼어? 그러면 놔두지. 잉크 값을 줄이려고? 아니 그거 왜 띄냐고.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속여. 아주 지긋지긋해. 속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 자유자 때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도 교과서 논쟁 가지고 무슨 논쟁을 했었냐면 자 자유민주주의든 자유자를 떼든 똑같다. 이게 여기서 이제 학자 간의 논쟁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북유럽식으로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면 이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대안적 관점에서의 사회주의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이제 삼인주의라고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게 자본주의가 치닫고 탐욕에 그 불이 타오르고 이럴 때 요걸 좀 대안적으로 극복해 보자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나 법을 용인하냐라고 했을 때 그것까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유자를 계속 달고 있으면은 그걸 부정하는 게 되니까 떼고 그거까지 오케이로 가는 거 아니겠니? 이러면서 그거 인정해 안 인정해? 요런 논쟁을 학술적으로 벌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건 니네들 교수들이 모여서 아무도 안 들어주는 니들끼리 싸우는 얘기고 실제 정치에선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 될 것이냐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술 논쟁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교계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괜히 폼 잡고 지성적인 척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다 그러다가 나중에 숙청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만 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 품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몰라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은 그 내가 말하는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멋지게 시행하고 있는 그 대안적 관점의 사회주의적 정책이나 법제를 포용하는 민주주의냐 그 얘기를 하는 걸 틈타서 자 우리 장관님 아까 그 청문회 할 때 뭘 인정했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거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거 다 버렸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처럼 회심했다고 했어요? 전향했다고 밝힌 적 있어요? 근데도 부총리 해도 돼?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얘기하는 자유자 떼자 논쟁에 내가 오케이 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냐면 바로 급진적 사회주의 공산혁명을 얘기하는 애들이 공직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고위직에 없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냐면 북한 스파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자들이 중요한 직책에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일처럼 적이 무너진 상태다.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빼든지 붙이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저기 살아있네. 김대지와 귀한 분이 오셔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쏘겠다고 지금 미사일을 퍼레이드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 미사일 터지면 니들은 안 죽냐? 근데 그거를 보고 앉아있는데 평창에 인공기 휘날리면서 우리가 분단의 고를 메우고 평화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삐삐삐.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협잡질이야 이게. 무슨 미친 짓입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걔네가 무너진 뒤에나 가당한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이 틈을 틈타서 항상 이 거짓의 세력은 파고든다. 그러면 결국 방어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일본 공명당 강연을 할 때 내가 감동을 한 게 뭐냐면, 공명당처럼 해야지. 아니 지방의회 의원들까지도 우리처럼 수련회야 이게. 공명당 의원들 수련회인데 내가 이제 특강을 하러 간 거야.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학구열에 불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한국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여론이 일본 내에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막 강연을 했거든. 근데 Q&A 시간에 질문들이 아주 수준이 높더라. 그러면서 한국 내 여론 상황, 그 다음에 정치 상황 이런 걸 다 체크하고 이러면서 배우려고 애를 막 쓰시는데 이거 진짜 감동적이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명당 의원들도 뭘 걱정하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이 법치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점들이 있는데 쟤네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해줬다고. 그 제도의 장점을 악용해서 그 체제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또 법치주의 이런 걸 추구할 때 그 법의 장점, 체제의 장점을 이용해서 타고 들어와서 그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과 우리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 이랬더니 박수가 막 터졌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뭘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 바로 그 일본에 뜻있는 분들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일본 내 세력, 특히 조총련을 딱 지목해서 제재하는 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또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났다. 그랬더니 내 친구 M 교수가 그 사람 일본계 미국인인데 나한테 계속 놀렸다 나를. 그러면서 뭐냐면 이거 있죠. 휙 독침 탁 이거. 호텔 로비에서 계속 나한테 툭 이러면서 너 이제 그 얘기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좀 넘었구나. 이제 괜찮아. 충격받지 마세요. 너무 늦게는 안 끝내줄 테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줄 텐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떤 배경에서 들어갔고 이런 거 논쟁을 소개할 필요가 없다. 사실 잠만 오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 김대지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북한 동포들이 해방된 다음에 미국과 한미일 그 자유세계 가치 동맹이 강화돼서 중국 공산당을 제대로 압박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이 얘기 나오면 내가 그때는 전향적으로 들어주겠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없으면 shut up. 그러니까 자유자 뗀 걸 틈타서 또 무슨 짓거리들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뭐 박명린 교수 주장이라든가 독일 기본법에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 이 보통 이제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로 프라이 라이틀리 할 때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하고, 요거는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가 그 민주주의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자료에 나오는 표현인데,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련의 원칙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제도화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할 때 자유가 제도화된 거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머리에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고 국가가 직접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드는 거, 지금 민주당이 시도했던 개헌안에 나오는 내용들, 왜 국가가 자꾸 사사건건 개입하는 걸 즐기지?
라고 하는 것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저 자유에 자꾸 개입하겠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걔네들 말이 맞는 측면이 있지. 왜냐하면 자유를 떼나 붙이나 민주주의가 되려면, 그러니까 고저 북조선에서 하는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걔네는 아예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개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맞는데 근데 니들은 그 체제의 장점을 틈타서 우리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걸 하고 싶은 꼼수를 부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명확히 기억하자. 그러고서는 이 거짓말했던 거 이런 거 다 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계급 의식을 갖고 정치 투쟁을 해야 니들이 해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의 주인이 누구냐면 프롤레타리아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지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나 지식인이나 돈 좀 있는 애들은 여기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말하는 인권은 그 계급의 이익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의 인권이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분명히 우리 젊은이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저분 있죠? 스탈린 동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내가 이 친구 안토니오 그람시, 내가 이 교회를 해체해야 돼 이렇게 할 때 나의 스승으로 삼은 분.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하는 기동전 진지전 이 전략을 구사해서 내가 한국 교회를 파괴하고 싶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뭐라 그래? 우리는 중립적으로다가 종교 문제를 다룹니다. 중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마인드로 했는지 밝히니까 저쪽 분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속지 말라. 근데 교회가 왜 이렇게 싫을까?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뜨거워질수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세웠다는 게 교회사와 건국사가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더 아픈 고통이 거기 담겨 있어요. 적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스피릿을 잃고 무너지면 체제가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럼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교회가 뜨겁습니까? 그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특별히 역사적으로 신앙이 좋은 분들이 세운 나라의 특성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거 공부하면서 찌릿찌릿하는 게 뭐냐면, 유럽이 저지경이 돼갖고 유신론 무신론이 휩쓸고 미쳐 돌아가는데도 미국은 절반쯤 미치는데 반쯤 안 미친다. 지금도 복음주의 철저한 우리 신앙인들이 30% 버틴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나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된다. 지금 펜스 부통령을 보면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냐 그러면 재헌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 명확하게 나온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둘이 손을 잡고 세웠다. 또 기가 막힌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라 이거야. 보라. 자유가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멈추면 그 체제가 멈춘다. 그런 역사를 정확히 봐야 된다. 근데 그거를 내가 뜨겁게, 그러면 언제 기회가 되면 미국의 건국 과정과 한국의 건국 과정을 딱 대비시켜서 교회사랑 연결시키는 강의를 해주겠다. 그거 보면 불을 받는다. 이 나라를 함부로 해서 안 되고, 이게 하나님 빼고 역사를 얘기하는 게 미친 거고, 이런 게 그냥 팍팍 전기가 온다. 근데 여태 교회에서 그런 걸 안 했다. Why? 토시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보세요. 체제보다 사람이 먼저. 저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 아니에요? 내가 꼭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뭔지 알겠지? 근데 이게 유럽의 68혁명과 마오 얘기를 내가 하면 또 이게 2박 3일 걸리니까 빨리 패스. 여기서 흥분하면 안 되지 지금. 왜냐면 어디서 많이 보던 문구인데 저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막 달려가 봅시다. 그래서 뭐에 우리가 멈추냐면 여기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크로스처치에 와서 악의 대연합 얘기했었죠.
그때 들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내가 과거에 일했던 그 종자형과 신천지가 연합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난리를 친다. Why? 교회 입을 막아야 되거든. 복음이 선포되는 걸 막아야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슬람과 손잡는데, 자 보세요. 이제 진짜 내가 쇼킹한 거 보여줄게. 자, 여기 뒤에서부터 갑시다. 여기. 너무 초반에 흥분하면 안 되니까. 이게 요 책이 뭐냐면 러시아 혁명사 강의인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서울에 묵으면서 내가 강남 교보문고에 들렸어요. 내 책을 체크하려고. 그랬더니 딱 갔더니 이게 끝내주는 진열대에 나란히 뭐가 있냐면, 어떤 분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쓴 책인데 구라도 그런 구라가 없어. 근데 내용이 보니까 저쪽에 핵심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보니까 이게 또 표현의 문제를 또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혐오 표현 규제하자 이쪽 파트를 민주주의로 딱 포장해 갖고 또 이게 선동하는 책이랑, 그 옆에 있던 책이 뭐냐면 저 박노자 교수가 쓴 러시아 혁명사 강의더라. 박노자 교수 알아요?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 러시아 사람이죠. 지금 저기 북유럽에 가서 한국학 가르치는 분인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귀화도 하셔서 박노자인데 이름이, 그분이 러시아 혁명사 강의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붙잡고서 내 예전에 그분이 쓰시는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걸 또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쫙 분석을 하면서 보는데, 그 중에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겠다는 걸 캡처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서 뭐냐면 한국의 현상들, 하우스 푸어 현상, 고달픈 사회, 고강도 노동 이런 얘기를 쫙 하면서 가난과 중노동의 대물림 이러면서, 이런 게 바로 레닌은 이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지옥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닌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 다른 꿈을 꾸는 이들에게야. 이해가 되세요? 이제 다른 꿈을 꾸지 마세요. 개꿈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국이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한국이 지옥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경쟁에 내몰리고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여 이러면서, 이 세대는 그 노래를 모르지 참.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빡세게 공부하고 이거 괴롭잖아. 그러니까 레닌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사회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의를 하고 계시면서 또 하나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 프레임이 맞다라는 거죠. 뭐냐면 보세요. 왜 이슬람과 연대하지 않느냐, 이걸 주문하고 있다. 각국의 좌파들이요 이슬람과 연대하라 이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프랑스 좌파들이 왜 프랑스 공교육에서 히잡 못 쓰게 했죠. 그거에 반대하지 않았냐, 거기에 왜 동참했냐 이러면서 강력한 비판을 합니다. 이슬람과 동참을 해야 소위 서구 세계가 겁을 먹는다는 거지. 근데 그 서구 세계 속에는 강력한 뭐가 있어요? 기독교의 전통과 기독교가 추구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걸 날려버리려고 하면서도 니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와 싸워서 혁명을 하자고 하면서도 이슬람과 손을 잡지 않는 자들은 정신 나간 좌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평창에 이슬람 기도실만 설치해 주는 게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대학에서 이슬람은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게 인권이고 종교의 자유고, 크리스찬 학생들은 캠퍼스 밖으로 쫓아내는 게 종교의 자유지.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학생은 기타 치고 강의실에서 찬양하면 안 되는데, 무슬림은 학교에서 5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실 만들어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거에 또 속고 속는 물레방아 인생이 되고 있다 지금. 근데 이런 거를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마치 굉장히 관용적이고 젠틀하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것처럼 떠들고 앉아 있다. 이게 뭔지나 알고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슬림들의 교리상으로는 동성애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오늘은 동성애 얘기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실제로 이 동성애 문제도 정치 투쟁의 전략 전술의 도구다. 근데 이제 강의를 정리해 봅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김일성과 인민민주주의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이걸 보라.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이거 아세요? 베이징대에 가서 연설한 거? 연설 내용 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정훈 교수가 거짓말한다고 할까봐 내가 아예 저 기사를 캡처해 왔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중앙일보가 한 겁니다. 중앙일보 보도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진보 코드 점점점 6.25 참전 정일성 모택동 동지 김산 언급 까닭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베이징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중국 가셔가지고 혼자 밥만 먹고 오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주로 캠퍼스에서 혼밥 쪽이거든. 그래서 나 같은 혼밥 젊은 교수를 위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혼밥을 드신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굳이 중국까지 가서 혼밥을 왜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게 아니고 베이징 대학에 가서 또 연설도 하셨는데 그 연설에 언급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정률성, 김산 이런 사람들이다. 김산이 누구냐? 자, 오마이뉴스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반제 공산혁명의 영웅 이렇게 표현해요. 반제 공산혁명. 아까 내가 뭘 가르쳐줬어요? 반제국주의 공산혁명의 영웅 김산이다. 근데 김산이 누구냐? 혁명의 영웅이지 누구야? 본명이 장지락인데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러면 또 혁명의 열사를 내가 모욕했네. 또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근데 저분이 김산인데 김산이 가명이다. 그래서 저 제목이 뭐야? 부활하는 한국의 체게바라 김산. 저게 몇 년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체게바라는 다 알지. 혁명 영웅이다. 그래서 그게 김산의 열풍이 다시 한국에 불고 있다. 이러면서 멋지다 이런 거예요. 젊은 혁명가. 요절했으니까 더 멋있지. 그거예요. 그럼 김산이 누구냐? 중국 공산혁명의 영웅이라니까. 그런데 김산 그러면서 베이징 대학에 가서 김산 얘기를 왜 했어요? 원래 한국과 중국은 동지 관계다. 김산이 있지 않냐? 그 대표적인 예로. 조선 출신 영웅 아니냐? 혁명 영웅. 그러면서 내가 김산까지만 얘기했어도 참으려고 그랬는데 누구를 얘기했어요? 정률성이를 얘기했다. 정률성을 얘기하는 순간 전율이 일었다는 거예요. 기쁨의 전율이 아니라 분노의 전율이 나를 강타했다. 무슨 얘기냐면 정률성이 누군지 아는 사람. 매우 충격적이다. 매우 충격적이다. 저분의 생가 앞에다가 비석을 세웠는데 정률성 탄생지 이렇게 써붙였다. 위인도 저런 위인이 없다. 저분이 뭘 했는데 중국 공산혁명의 100대 영웅 중에 한 명이다. 그래서 뭘 했냐면 중국 공산당가를 작곡한 음악가다. 그러니까 음악가시니까 근데 6.25 참전 정률성 저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6.25에 참전했으면 국군으로 참전했을까? 미군으로 참전했을까? 저분이 왜 왔을까? 한반도에? 바로 중공군과 북한군을 위문하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단을 이끌고 지금 악단에 오신 것처럼 저분이 오셨을 때도 날이 따뜻해졌을까? 근데 그래가지고 저분이 와가지고 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한 국방군 괴뢰와 잘 싸우라고 위문 다니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시리즈로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려는 걸 왜 이렇게 못하게 하려? 나중에는 미국 가서 또 쇼 하셨지. 장진호 전투 기념하는 데 가서.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률성이가 동지면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다가 죽은 미군은 뭐야? 근데 지금 내가 기가 막혀 하는 건 뭐냐면 저분의 신분이 뭐냐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잖아요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상황이? 국군의 통수권자가 적을 동지라고 부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중이 원래 동지였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예로 김산과 정률성을 언급했잖아 지금. 그 얘기는 뭐예요? 정률성과 동지면 나하고는 적이야. 정률성 같은 자가 나타나면 나는 총을 들고 싸워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린 그거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정률성과 동지면 나의 적이다. 그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 국군의 통수권자가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고 한국에 왔는데도 괜찮잖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미쳐있다 지금. 근데 나는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과 나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자. 왜냐하면 나한테는 별로 희망이 없지만 여러분에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모여서 뜨겁게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또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 크로스 철치를 사랑하는 것도 뭐냐면 내가 대학에 있으면서 또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밤을 새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뭘 위해서 기도했냐 그러면 취업 때문에 이러면 슬퍼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가다 보니까 다 생긴다니까 길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청년이 결국 월급 더 받기 위해서 밤새워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한 게 장하지만 그게 또 슬퍼지는 구조가 있거든. 근데 우리 크로스 철치에 그런 젊은이가 없대. 끝내준다. 아니야? 표정들이 왜 시무룩한 표정. 위험한데. 그건데. 그러니까 물론 취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우리 취업의 핵심이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게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다. 저럴지라도 우리는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저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민주개혁은 소비에트화였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내려오면서 소비에트화하는 거를 민주개혁이라고 표현했던 과거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자가 동일한 민주라고 해서 공사막권 김민주가 아닙니다. 이 민주는 큰일 나는 민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비에트화에 속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를 노리고 도사리는 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이걸 속이기 위해서 틈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게 보면 어떤 위험에 처했습니까? 자, 탁월하게도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선교사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변화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문명사의 방향이 전환되는 대역사의 장을 열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그게 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대륙의 끄트머리에 붙어서 중국의 따라지로 살았던 그 긴 역사를 청산하고 또 19세기에 갑자기 부상한 일본을 피해서 저 바다에서 나온 해양 세력인 미국과 직접 손을 잡는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그걸 시도한 뛰어난 지도자가 바로 이승만 박사였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크리스찬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순교의 피의 역사였고 1903년부터 이미 19세기 때부터 흘려진 그 피가 씨앗이 돼갖고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서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정의 현순 목사님 같은 사람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190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땅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마다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7년에 클라이맥스를 찍고 이게 계속 갔는데 19년까지 가서 거기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독립을 외친 게 3.1운동이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그 1919년에 임정에서 외무 관계를 담당하는 그 멋진 현순이라는 인물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건국 세력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이런 넉나간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럼 현순 목사님 신앙이 잘못됐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우리 하와이 이민사회에 가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 고달픈 이민 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면서 얼마나 또 멋지게 사역을 했냐. 그러니까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지 않냐 이거야. 근데 이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1903년부터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독립투쟁과 또 이승만 박사님 같이 훌륭한 리더가 나타나서 우리를 리드해서 저 해양 세력 미국과 손을 잡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실체는 뭐냐? 교회동맹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한미일 동맹을, 삼각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열심히 뛰는 이유도 뭐야? 우리 교회가 불타오르고 미국의 교인들이 불타오르고 우리가 다시 뜨겁게 손을 잡아야 어게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려고 저 난리들을 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자들은 왼수고 예수를 전했고 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도왔죠. 대한민국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저 악랄한 공산당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선을 그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를 침략하고 공격해 들어오니까 우리가 또 막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왼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벌떼같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근데 지금 정부가 위험을 초래하는 것 중에 결정적으로 뭐냐면 바로 이 문명사의 방향을 돌리려고 한다. 어느 방향으로? 자 보세요. 미국이 지금 어떤 판을 깔고 있어요? 일본과 손을 잡고. 여러분 젊은이들이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강의를 끝내면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태평양 인도 전략을 펴고 있어요. 쫙 포위하는. 이해됩니까? 그때 우리 정부는 거기 안 끼겠다고 선언을 하고 중국의 1대1로에 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얘기한 해양 세력과 손잡고 우리가 발전하고 예수 믿고 복받았던 그 역사의 문명사를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도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나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나 개인, 내 직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가 여기 달려 있다. 근데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나아가는 청춘들은 현순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승만 박사님의 그 리더십 안에서 뛰어나게 활약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 흑암의 역사가 덮일 때도 취업 걱정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교회와 나라 걱정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거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겁내지 말아도 됩니다. 이거를 겁내서 숨어 있다가 진짜 훅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 다 같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이 뜨겁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부터 우리가 더러운 노예, 그러니까 뭐에 얽매인 노예예요? 여성들 코나 자르는 인습에 묶인 노예, 그리고 더러운 우상 숭배의 저주의 사슬에 묶인 노예,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저 북의 악랄한 저 정권이 흔적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리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의 자유를, 해방되는 그 역사를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같이 목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중국 땅에도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그런 정권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오길 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승만 박사님이 외치셨던 바로 그 뜨거운 뭡니까? 백오인 사건으로 핍박받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동양에서 유일하게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자들로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아시아를 주님의 땅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으로 바꾸는 그 대역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일어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합시다. 자, 우리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뜨겁게 기도를 하면서 이걸 마무리 질 건데, 자, 저랑 같이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니까 지금 한국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어떤 거짓에 속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지경에 놓여 있는데도 지금도 우리는 지금 밤을 새워서 기도하지만 내가 묵었던 강남의 모 호텔 지하에서는 밤을 새워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이 어떤 춤이에요?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뭡니까? 예수를 모르면 죽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은 왜 독립과 건국의 과정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죽음의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의 사랑을 오늘 밤에 완벽하게 표현합시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일신의 평화, 일신의 안정, 내가 내일 뭘 먹을지 또 연봉을 얼마 받을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바로 그 임정의 현순 목사님이나 그걸 이끌어내셨던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저와 제 영혼과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저 북녘 땅의 더러운 세력이 무너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뜨겁게 한미동맹을 더 강력하게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의 세대에는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될 때에는 더 뜨거워진 교회와 영성이 더 깊어진 교회와 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서 자유와 이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저 간악한 무리들은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신앙으로 전멸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일어남으로 우리가 오늘 뜨겁게 이곳을 주의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